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이 두 분 중에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주류나 비주류 중에서는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화난다고 그런 건 묻지 말라고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문재인 대표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누구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누구는 주류, 비주류를 비난을 할 것입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비판해도 옳소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 전적으로 잘못했다거나 어느 한쪽만 전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여러 세력들은 당내 갈등의 긴 과정에서 어떤 계기든 제각각 자기 몫의 실책과 실수를 다 했습니다. 또 그런 실책들은 서로 뒤엉켜서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야당 분열의 비극입니다. 만일 누구 한 명에게 책임을 다 지울 수 있다면 야당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야당 문제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하겠습니다. 야당 문제를 다루자면 문재인, 안철수 같은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하는 야당 조직의 한계와 같은 것도 함께 거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것 다 간두고 순수하게 안철수 의원 개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양보라기보다는 후보 자리를 무책임하게 문재인 대표에게 던졌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게 진정한 양보였다면 문재인 당선을 당시 적극 도왔어야 합니다. 아니, 꼭 진정 어린 양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는 게 자신의 정치적 성장에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만 있어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겪은 사적 감정에 사로잡혔던 안 의원은 문재인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것입니다. 안 의원은 이제 와서 후보를 양보했는데 왜 문재인 대표가 정권 교체를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안 의원 자신에게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양보했다면 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지원 유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안 의원이 대선 승리라는 공동 목표의식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렇게 첫 번째 정치적 실패를 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대선 패배 후에 신당을 추진하던 안 의원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을 지역주의에 기댄 낡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부정해야 할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랬던 안 의원이 갑자기 신당을 포기하고 그 거대 정당과 스스로 통합해서 당 대표까지 했습니다. 안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스스로 기득권 중의 기득권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과의 약속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두 번째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의원의 정치적 위치와 판단이 계속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 정치의 모호성입니다. 간혹 그 모호성을 벗고 얼굴을 내민 경우가 있지만 기초단체장 무홍천처럼 새정치라는 것이 갖는 이 거창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그걸 합당 정신으로까지 격상해서 손을 못 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밀려서 그것도 포기하고 결국 공천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입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는 당을 혁신한다고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김상곤 혁신위원회와 비교할 바가 전혀 못 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고 비전위원회가 만든 비전안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대로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 대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안철수 의원은 재보선에서 대패하면서 정권 교체의 전망을 제시하기는커녕 혁신도 못한 채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입니다. 자, 이 정도면 다음 당대표가 자신만큼 못한다고 해서 당대표를 비난하는 일은 안 의원의 양심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후임 당대표가 혁신에 실패하고 정권 교체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안 의원 자신이 영입하려고 했던 김상곤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안 의원은 문재인의 혁신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혁신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안 의원 자신이 실천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일로 남을 공격하는 건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마 문재인 당대표가 주도하는 일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당대표와 리더십 경쟁할 자신이 없었다면 그건 문재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안 의원은 김상곤 혁신안보다도 더 강한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안 의원은 김상곤 혁신을 반대한 비주류의 수장 역할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통합의 지도력을 보이면서 자기 위상을 높여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왜 호남만 물갈이해야 하느냐 하면서 지역주의 선동으로 오히려 비주류의 수장을 자임을 정말 혁신이 안 의원이 최우선 관심사였다면 문재인 당대표와 한편이 되고 혁신 반대 세력과는 맞서야 했습니다. 물론 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두 사람이 협력과 경쟁을 하는 건 정치 경륜이 부족한 두 사람 모두에게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게임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공동 지도부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멘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안을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체제였습니다. 반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경쟁관계입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은 김한길 대표처럼 일방적으로 자기를 돕는 멘토가 아닌 경쟁관계에 있는 대표와 동거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문재인 주도에 종속될 것을 의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문재인 당대표와 협력과 경쟁이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선명하게 문재인 대표와 대립하는 단순 구도 쪽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더 마음이 편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혁신의 차이가 대결을 초래했다기보다는 두 사람의 대립적 관계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이 새 지도부 구성 방법의 차이로 문재인 대표와 불화했다기보다는 두 사람 간의 불화가 이 차이를 키웠다고 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그렇듯이 정치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입니다. 역량 있는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협력적 경쟁, 경쟁적 협력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열망을 위해서는 설사 적과도 동맹을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2012년 전당대회 때 친노의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를 맡고 호남의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담합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의 차이를 두고 문재인 당대표와 적대적 관계로 발전시킨 것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 말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안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문재인 의원이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의 일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찾아가서 경선을 하면 분열하게 되니 합의 추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은 안철수 의원의 이 논리대로라면은 문재인, 안철수 둘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사생 결단이 당 대표 경선을 하자는 것은 일관성 없는 주장입니다. 대신 문, 안 두 사람이 공동 지도 체제를 제시하는 게 안철수 의원의 기존 입장에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자기의 일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안 의원의 눈앞에 보이는 딱 한 사람, 문재인 의원 때문일 것입니다.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당대회가 정권 교체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탈당, 분당과 같이 야당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전대에 안 의원은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안 의원에게는 탈당 외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 의원에게 6번째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패는 실패한 신당의 길을 다시 받는다는 점에서 실패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실패와는 다른 어떤 불길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안 의원이 정계 입문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리고 중요한 국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잃힐 시간도 없이 야당의 정점에서 한국 정치의 한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선 출마와 사퇴, 신당, 합당, 당대표 사퇴, 다시 탈당, 신당 재추진. 이건 웬만한 정치 경륜을 가진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런 시행착오를 되새기면서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정치를 재구성하는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시행착오라는 것도 안철수 의원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야당 전체와 함께 시행착오를 했던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도 흔들렸습니다. 안 의원은 정계 입문 이래 자기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하고 방향을 잡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탈당하자마자 안 의원이 벌써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어서 탈당 이유를 단순하게 전망하면 두 가지입니다. 김대중, 박근혜처럼 집권의 길로 이어지든지 이인재처럼 정치 낭인의 길로 가든지 하는 겁니다. 안 의원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직은 안 의원이 총선에서 문재인 야당을 무너뜨리고 제1야당을 차지하는 꿈으로 다시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증명하듯이 권력은 스스로 정당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 안 의원이 승리만 한다면 6번의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었다고 재포장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안 의원에게 쏟아지는 비판도 찬사로 다시 바뀔 것입니다. 대신 그때까지는 실패와 분열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탈당 후 안 의원의 표정은 해방감을 맛보는 듯한 그런 환희에 찬 표정입니다. 문재인 없이 정치를 하게 되어서 행복한 것일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의원은 불행하게도 문재인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의원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문재인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